여러분 4차 재난지원금 지금 엄청나게 뿌리죠. 장난 아니게 뿌립니다. 1차, 2차, 3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19조 5천억 원을 뿌려요. 예. 이것도 전국민 직업이 아니라 선별 직업인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뿌립니다. 뿌리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국한시켜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자영업자 100만원 매출이 감소만 했다면 10억 이하라면, 그리고 매출이 더 많이 떨어졌다 경영위기다 그러면 200만원을 준대요. 200만원. 뭐 여행업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해요. 여행업도 공연업도 포함되고. 자영업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른데 뭐 중소기업은 괜찮을까요? 제조업은 괜찮을까요? 다 어려워요. 예. 그런데 뭐 여행업이나 이런 데만 넣었다는 자체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400만원. 예. 그것도 완화시켰던 곳 있잖아요. 학원이나 겨울스포츠 시설 여기는 400만원이고 완전히 집합금지했던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19조 5천억 원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19조 5천억 원. 그런데 말입니다. 야, 진짜 심각한 거. 이게 경제지표에 이렇게 툭툭 떤다는 자체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 건지, 예,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도별 상가 업소 폐업 건수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쉽게 말하면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여기서 조사한 거예요. 여기서 조사했는데 보면 2020년에 폐업 건수, 그러니까 이게요. 중소기업 시장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폐업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상되는 게 통계로 잡히거든요. 그 통계, 아, 여기 폐업했을지도 몰라 하는 업체를 실제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죠. 2019년에는 아, 여기 폐업했을지도 몰라가 13만 6,606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조사했더니 45,770건이 폐업을 했더라. 실제 조사 대비 폐업률은 33.5%더라.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폐업했을지도 몰라 하는 업체가 51만 5,528건이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늘었죠. 자영업자가 그만큼 망했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망했다는 얘기.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41만 3,512건이 실제로 폐망했더라. 80.20%가 망했더라. 야,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게 일반 데이터처럼 일반화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진흥공단 입장에서 폐업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자체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임의적으로 여기는 폐업했을지도 몰라. 현장 조사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조사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하게 보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적어도 8배, 10배 이상 망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요.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거. 주는 돈도 적어서 내가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불만을 엄청나게 내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휴업하고 폐업하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은 경기의 최전선에서 총알바지가 됐는데도 왜 정부의 보상은 못 받죠? 이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은 노점상이나 대학생도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자영업자들은요. 폐업한 자영업자, 폐업 상인들은 지금 홀대에 울고 있습니다. 홀대에. 뭔가 형평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진짜 아픈 사람들은 이미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금을 나눠서 줄 때는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분이 분명하게 균형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만이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표값 준이라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할 여력이 없어요. 대학생을 자녀로 둔 실직 가정이나 폐업 가정에는 대학생들한테 특별 근로장학금을 주는데 고등학생 있는 실직 가정이나 혹은 폐업 가정은요. 초등학생을 둔 실직 가정이나 폐업 가정은요. 이렇게 여러분 불공정하게 표값 중심으로 이렇게 주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또 하나의 세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저는 운동권 하면서 민주화 세력 할 때 그래도 양심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과연 그들에게 염치가 있을까요? 양심이나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바닥에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어쩌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